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라디오 광장, 줄여서 마라광장 1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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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라광장 첫날인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마라광장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예. 마인드 라디오 광장을 줄여서 마라광장이라고 했고요. 마인드 라디오에서 같이 수업을 하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하는 방송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벤져스들 모여서 하는 방송인데 오늘은 코로나의 여파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벤져스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된 달팽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장지훈입니다. 네, 저는 보리 김진열입니다. 저는 개구리입니다. 본의 아니게 네, 저만 실명을 말 안 했습니다. 네, 포리도 말 안 했는데 했습니다. 보리 김진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1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라 광장에서는 정신장애인 뭐 이런 마음 챙김 이런 쪽의 주제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책을 정했는데 책 이름이 죽고 싶은 사람이 없다. 사람은 없다. 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예. 임세원 교수님의 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잠깐 책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 책은 그 작년 12월 31일 날 2018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그때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었고 상담과 치료를 이제 하는 도중에 본인도 우울 증상이 경험하게 되면서 좀 마음의 병에 대해서 가슴으로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이자 당사자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쓰여진 책이라서 저희가 함께 좀 읽어봤고요. 예, 이 책을 좀 다 읽고 나서 저는 고 임세원 교수님의 그런 생각들이 너무 좀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어떤 책을 읽고 좀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우선은 책이 이렇게 한 200페이지, 240페이지가 되는데 되게 이렇게 금방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 너무 이렇게 쉽게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을 선택을 해서 글 작업을 좀 해주셔가지고 글도 좀 잘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런 그 정신과의 전문의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본인의 우울증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 일상에서의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글로 읽는다는 게 그냥 편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좀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되게 미루고 있다가 어제 밤에 부랴부랴 읽었는데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끝까지 다 못 읽고 오기는 했어요. 결국은 다 못 읽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의심이 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꼭 주변인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책을 읽으니 원래 했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안 읽어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 2시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서 서문에 보면은 여기 교수님이 쓰신 내용 그 이야기 중에 희망을 되찾는 일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목적으로 좀 이 책을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책에 보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아질 수 있는 그 희망을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예, 어쨌든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임세원 교수님은 자기는 그 희망의 끈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자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 이런 좀 고민이 돼서 맞아. 책을 다 읽고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었어요. 생각이 너무 좀 많아지고 여기 책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럼 나는 이 마인드 라디오에서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것 같아서 제가 1월에 읽고서는 새해부터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새해 다짐.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좋았었습니다. 혹시 읽은 내용 중에 뭐 좋았던 뭐 문구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한번 할까요? 네. 이게 내용이 한 7줄 정도 되는데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채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작아질 대로 작아져 종국에는 점이 되어버린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존재가 소멸되지만 않았다면, 아니 스스로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지만 않았다면 다시 선을 그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소멸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나의 존재는 희망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아닐까. 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라서 지훈 씨는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나 모르는 부분 할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에 지금 이렇게 발췌를 해온 문구 중에 이게 되게 좋았었고 얼마 전에 뭔가 글을 써야 할 때 요거를 조금 저희가 그랬어요? 차용해서 썼었어요. 이 말이 점이 연결되고 선이 되고 그 점을 연결해주는 또 그 선들이 많아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윤 씨는 어떤? 저는 이제 나에게 친절해질 것이라는 게 되게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친절해질 저 스스로도 사실 저에게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공감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도 되는데 뭐 이 정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뭐 이 정도까지 해준 데가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라는 자기를 좀 낮추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본인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진열 쌤이 말한 점이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에게 친절해지면서 좀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 말도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 거르지 않기, 충분한 휴식하기,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하기,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뭐 야식 먹기,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냥 소소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게 하면은 좀 삶이 힘들어도 예,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열 쌤은 그 문구가 좀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뭐예요? 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좀 해당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이 손잡는 행위들? 사람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좀 살아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 내가 힘들 때 내 주변 사람한테 나의 힘듦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관계를 맺는데 되게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상황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저는 좀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엄마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아침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왜 유치원에 보내듯이 씻겨드리고 아침에 식사를 챙겨드려서 엄마를 이제 10시까지 이제 센터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다시 집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오려면 이제 최소 시간이 이렇게 좀 필요한 시간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년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말을 안 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아침 시간은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때 그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그 시간은 뭐 나는 이 시간부터는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그 방송에서인지 책에서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나도 어떤 좀 짐을 하나 내려놓는 거고 상대방도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관계가 좀 계속 유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뭐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요 시간 정도로밖에는 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했더니 그분도 그랬냐고 몰랐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대한테 짐이 될까봐 그 말을 못 드렸었던 건데 그렇게 좀 내가 힘든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놓으면 이 둘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 좀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한 사람 두 사람 좀 늘어나게 되면 좀 서로 좀 터놓고 좀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어떤 힘이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엔 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이 원동력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 자신의 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뭐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저런 얘기를 해줄 만큼 나를 좀 뭐 신뢰한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잘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 오시는 이제 저희 당사자분들 보면은 힘든 얘기들을 사실 할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발병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편인데 발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을 끊어내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반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그 지금 당사자분들한테 나 발병했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되게 싫고 불편할 것 같냐 그랬을 때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닐 건데 자기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자기의 병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더 많은 회복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일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계속 저희가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좋지만 내 주변에서 일상을 같이 언제나 공유하고 모든 걸 다 100%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아침에 버스 타고 오다가 뭐 잠깐 넘어졌던 일도 얘기하고 집에 가다가 뭐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마인드 라디오에서 오셔갖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와서 그런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원래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벼운 얘기부터 그치. 하다가 자신의 고민도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또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인드 라디오가 꼭 필요하지 않나. 네, 저희는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곳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저희의 이런 마인드 라디오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좀 어떤 일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될까요? 저희는 사실 그분들의 치료에 도움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셔요. 네, 저희 사회복지사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전문적인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저희는 그분들의 일상을 되게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특히 올해 제가 저희 선생님들하고 그 강사 회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분들은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날 표정도 말하는 뭐 말투라던가 아니면 그날 뭐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그분들이 뭐 알아서 다 찾을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은 기관이 해준다면 저희는 그분들의 일상을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그렇게 수다를 떨어준다거나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의지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거창한 그런 저희가 뭐 해결사는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지훈 쌤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수업을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라디오 수업을 처음 이제 진행을 좀 해봤었잖아요. 근데 참여자분들 만나면서 정말 그 너무 이렇게 왜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같이 추억을 할 수 있는 그 추억거리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뭐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약간 피드백을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의미 있었고 참여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좋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연령대가 조금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참여자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눈 마주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곁에 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점점점. 네. 점점점 돼서 점점점. 예. 네. 아까 선이 말이 안 말씀하신 되는. 것처럼 저희 사전 뭐 미팅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는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좀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뭐 비장애인이든 뭐 어떤 다른 그룹을 만날 경험 그런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 우리가 장애인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같은 장애인 친구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장애인 친구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도 꼭 같이 여기에 넣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증상증에 보면은 불안증도 많고 뭔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책에서도 보면은 예측 불가능할 때 되게 더 그런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과 뭔가 약속을 하고 본인의 책임감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가로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공간, 저희가 그런 공간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수다, 뭐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약간 내가 여기 나와서 일을 한다는 뭐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운영을 저희가 열심히 이 공간을 유지를 하려면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예. 내 아들 돈도 많고요. 제일 큰 거는 활동가분들께 그런 직업 재활의 기능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달팽이가 말한 것처럼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인건비의 형태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네, 지원이 다 이제 끊긴 상태라서 가장 급한 건 사실 그 활동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활동비 그냥 나와서 방송해도 좋은데 활동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공무원분들이 그런 그렇죠. 마인드셨나요? 그냥 네. 좋아서 하면 되지, 자원봉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일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공무원은 없어요. 돈 안 받고 일 좋아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교육 받고 뭐 라디오를 취미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희는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재활이 되게 중요한 자활, 재활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는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생활비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활동비 부분에서는 좀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차비와 해요. 식비는 그렇죠. 드려야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분들도 뭔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와서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에서 만났을 때랑 동아리 활동가로 만났을 때 이분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긴 해요. 달랐어요. 예, 교육에서 했을 때는 본인들이 먼저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기보다는 선생님에 따라서 따라가죠. 의해서 좀 따라오는 게 있는데 동아리 방송 활동가라고 딱 명목하에 하시면은 미리 막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오시고 생각해 오시고 오늘 내가 못했나 잘했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일에 관련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더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은 주 1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은 2, 3회 나올 수도 있고 뭐 더 자주 나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활동가로서 생활비까지 벌 수 있다면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립돼서 무언가를 꿍꿍 앓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 꼭 그게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비장애인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방송으로 또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급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의 활동가를 한 달에 이제 주 1회씩 하는데 한 달에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동아리 활동가 분들도 계속 물어봐 주시긴 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 그게 동아리 제가, 활동가분들한테 네네. 그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주 1회당 이분들한테 좀 활동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네네. 또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일을 해서 자신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걸로 또 뭔가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쓰임을 네, 좀 맞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해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을 한 권 뭐 어디 가서 좀 서점에 가서 구매를 좀 하시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그 본인의 수입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분들 일상에는 되게 엄청 큰 그렇죠. 의미죠. 예. 이제 근거 있는 약간의 희망이 좀 정말 작지만은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직업 재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이 뭐 정식 인가를 받은 어떤 방송국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럼 장애인들이 그냥 와서 뭐 시간 보내는데 돈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출석만 해서 뭔가를 비용을 받아가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콘텐츠 안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인권 옹호 활동의 일원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좀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 비용에 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역할을 당사자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뭐 기관이라던가 그런 데서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거는 조금 그 효과가 적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생활을 알려서 그것들을 좀 시민들과 나누면서 인권 개선 효과를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응원 필요해요. 네,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진열 쌤도 다른 기관에서 투표도 독려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제가 사실은 그 여기 마인드 라디오 활동가 분들의 그 활동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총 적어요? 금액이 한 달에 뭐 이렇게 필요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 뭐 서울시건 아니면 지자체에서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의 금액 정도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편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되게 좀 분노스러웠었어요.
어떻게 이럴 맞아요. 수가 막 이제 이거는 예, 예. 저희뿐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좀 분노해야 예.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당사자분들이 이걸 계속 요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걸 또 해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4월 15일에 총선이 4월 15일 있고, 입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예, 총선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정신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병의 어떤 특성상 이분들이 모여지기도 힘드시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좀 힘드신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를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참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를 좀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투표라고 이제 하는 게 본인이 어떤 지지하는 뭐 이렇게 그런 정책에 투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목소리와 모습들을 드러내야지만 정치인들도 이런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속 뭔가 선거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번 4.15 총선 때는 네. 다들 투표장에 살짝 가서 무시당한 거 있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누군지 말안 할 SNS에도 좀 거예요.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시고 네. 지역 그 정당에 있는 그 후보들한테 투표한 인증 사진을 한번 보내보시라고. 저는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이벤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투표 좋아요, 도장 좋아요. 손에 네. 찍어온 당장 해야 할 일도 생겼네요. 당장 저 또 뭐 하나 네. 또 이러면서 일 만드는데 그날 저희 뭔가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이나 동아리 이제 뭐 이제 진행을 하면서 투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사회에 대한 뭔가 관심이나 호기심 이런 거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날 수 있는 거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다 보면은 본인들이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꼭 투표로서의 어떤 결과만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좀 인식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운동은 같이 투표 운동, 선거 운동? 우리 뭔가 릴레이로 뭔가 네. 쭉 인스타나 어디든 해서 저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이 당사자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 크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하나를 그것도 해야 될 좋겠네요. 것 같긴 하네요. 예를 들어 네네. 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이 정신장애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뭐 질문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내보고 아니면 뭐 직접 면담을 좀 진행을 하거나 이러는 것도 네네. 예. 뭐 시의원도 저희가 조금 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공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저희랑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분들은 처음엔 힘들겠지만 처음을 같이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뭐 투표든 사회 발언이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 같이 어우러져서 좀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사실 20분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간을 안 보여줘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시간을 보여드렸는데 어머 저희 이거 노래도 한 곡 타이머가 울릴까봐 껐어요. 너무 네. 말이 안 끝나서 저희 그래서 지금 현재 30분 꼭 채우고 있고요. 네네. 클로징도 안 했는데 30분 찼어요. 그래서 근데 40분 방송을 해야 되나? 제가 이 책을 저희가 첫 책으로 한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괜찮았던 것 정말 같아요.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추천을 한 이유는 이분의 책이나 뭐 이런 걸 못 봤지만은 이분이 살아온 삶이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들이 보인 그런 맞아요. 반응들 사실 되게 분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의 편견에 이게 좀 악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고 한번 좀 보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정신장애인들의 그런 점들을 연결해주고 선을 계속 이어주고 그 선을 사회에 같이 좀 연결해줄 수 있는 좋은 연결자셨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많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서 너무 좋았었고 다른 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이 선생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글에는 선생님의 어떤 마음들이 다 이렇게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참 좋은 의사셨구나. 그리고 이런 분이 좀 더 오래도록 이제 이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좀 정신과의 의사로 좀 남아서 그런 상담 진료를 좀 계속 좀 하셨더라면 다른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 플러스 또 이제 그런 어떤 사고로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사고 현장 그때 뉴스로 봤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서 이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장애인 분 옆에 그래서 좀 계셨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잘 이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분들이라면 뭔가 다른 태도를 좀 취하셨을 것 같다 싶은데 이 임세원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신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감사했어요. 그래도 책으로 이렇게 맞아요. 좀 남겨주셔서 네, 저희가 선생님은 가고 없지만 저희도 이제 선생님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정신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계속 연결을 하면서 만날 것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으니까 책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험과 이론이 둘 다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쭉 2010년부터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작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좀 커졌는데 꽤 많은 기관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학력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되게 많으나 이론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던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재라던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게 없다 보니까 물론 경험도 적어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 책에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특히나 당사자분들의 이렇게 도움이 되려면 두 개 다 뒷받침되는 분이 꼭 어딘가에는 계셔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분들과의 좀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임세원 교수님 같은 분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안타까워요. 네. 상황이. 혹시 그 책의 첫 장과 제일 마지막 문구가 같은 문구로 시작하고 마지막 하는데 어떤 건지 마지막을 안 봐서 내가 그래요? 어떤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 했는데 나와 있는 게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순순히 어둠을 네. 받아들이지 마오. 저는 이 말이 맞아요. 이거 되게 좋았어요.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구나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또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뭐지? 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필요하고 근데 꼭 그 당사자분들 외적인 얘기인 게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그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서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꼭 뭐 저항, 뭐 운동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뭔가를 저희도 같이 해보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예, 꼭 정신장애인들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많이 읽혔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꼭 이 문구를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희망을 뭐 놓지 말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순순히 거기에 순순히는 아니겠지만 결국 자기가 되게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능함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놓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 책에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처음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도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이지 않을까.
저희 그 수업할 때 참여자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수업 이제 20회차 중에 한 4번, 5번을 그러니까 수업 좀 이렇게 지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희 수업 시작 전에 문자로 선생님 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이제 보내시면 제가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몸 이렇게 좀 잘 관리하고 계셔서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한 2, 30분 지나서 이분이 왔어요? 예,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라고 이제 하시면서 어떤 때는 1시간 늦게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2, 30분 늦게도 수업에 좀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그게 저는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왜 일상에서 너무 왜 뭔가 몸이 막 이렇게 맞아요, 힘들 때 맞아요.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이불을 박차고 다시 나오시는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어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계속 이제 기운을 내보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이분이 계속 누리는 과정 중에 계신 거니까 아마 누군가가 날 기다려주고 있구나 해서 더 힘을 좀 맞아요, 내셨던 것 맞아요. 같기는 네, 해요. 네. 저희가 예.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다들 참여자분들하고 다들 막 박수 그쵸. 쳤었어요. 예. 그쵸. 네, 너무 반가워서. 네. 그런 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반겨지는 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환영받는다, 반겨진다, 뭐.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무리로 제가 임세원 교수님의 마지막 문구에 좀 쓰여진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유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네. 싶었어요. 예.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생기길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라디오 너는 괜찮니? 마라 광장을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